안녕하세요. 최근에 SK텔레콤 관련 해킹 사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이거 걱정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놓은 대응 방안, 이걸 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또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 피싱하고는 좀 달라요. SKT 시스템 일부가 공격을 받아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된 그런 경우입니다. 시스템 일부가 공격받았다. 어떤 정보들이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파악된 걸로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게 유출 가능 항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름, 전화번호. 네, 물론 SKT 쪽에서는 금융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도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만 알아도. 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인정보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응책, 그건 뭔가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역시 유심복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겁니다.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유심복제요? 그걸로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유심보호 서비스, 그건 뭔가요? 내 유심 정보랑 단말기 공유 번호, IMI라고 하죠? 이걸 같이 관리해서 다른 기기에서는 인증이 안 되게 막는 방식이에요. 아하, 내 폰 아니면 못 쓰게. 그렇죠. 이게 5월 14일부터는 해외 로밍 이용자도 가입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서비스 가입,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아예 유심 혹은 이심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냥 바꿔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입자 식별 정보나 인증키가 새로 발급되니까 혹시 기존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그걸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 변경이요? 그건 왜 효과가 있는 거죠? SKT 서버, HSS라고 부르는 가입자 정보 저장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당신의 식별 정보가 삭제되니까 해커가 혹시 정보를 탈취했더라도 더 이상 당신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번호 변경은 어떤가요? 번호 바꾸는 것도 효과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거, 이것도 효과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SS 내 식별 정보가 바뀌니까 해커가 가진 정보랑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뭔가요? 그냥 쓰던 핸드폰 기기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폰만 바꾸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HSS, 서버에는 기존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를 바꿔도 복제된 유심으로 인증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기기 변경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피해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SKT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 정보가 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런 정황이 보이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시 신고. 네.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 같은 거 받으시면 그거 그냥 지우지 마시고 화면 캡처 같은 걸로 꼭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캡처. 그리고 118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여기로 전화하셔도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직접적인 대응 말고 우리가 평소에 좀 2차 피해 막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게 정말 기본인데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비밀번호요?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이번 기회에 SKT 관련 서비스는 물론이고 혹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셨다면 즉시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좀 찔리는데요. 그리고 요즘엔 필수죠. 2단계 인증 2FA. 이거 꼭 설정하시고요. 네, 2단계 인증. 그리고 출처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 첨부 파일. 이건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스팸 차단 앱을 쓰시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스팸 차단 같은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들어보면 기술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 각자의 어떤 디지털 생활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한 방어선이란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 안 쓰는 거, 백신이나 OS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 같은 데서는 좀 민감한 작업은 피하는 거, 네네.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해킹의 시작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이런 생각.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번 사건 보면서 정말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정보가 얼마나 쉽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식별 정보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해커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정보라도요? 네. 다른 정보랑 막 결합하면 훨씬 더 정교한 공격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좀 방어적인 자세를 갖추고 예방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방이 중요하다. 오늘 정말 주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 전화번호 같은 기본 식별 정보가 이렇게 공격에 취약하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인증 방식, 그 문자 메시지 SMS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 2단계 인증 방식, 이건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